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외 집값이 폭락하면서 우리나라 전국 부동산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은 급매물이 10배나 늘어난 듯 아주 미친 듯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매수자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난립니다.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며 금리 인상발 집값 하락이 2에서 3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자들은 집이 팔리지 않아서 여러가지 방법을 총동원하는데 일부 매수자들은 급매로 착각하여 덥석덥석 잡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제 진짜 때가 오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부산, 대구, 대전 계약 취소 난리. 이제 수도권에서 확대됐죠? 급매물도 정말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금리 인상의 퍼센트를 나타내는 건데 집 모양이죠. 아주 금리 인상이 되니까 집값이 무섭도록 추락하고 있네요. 2022년부터 26년까지 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경기, 부동산 주식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전문가들 대상으로 했던 것들을 한번 요약 정리해 볼게요. 불황 2024년까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하루아침에 짠 하고 바뀔 가능성이 적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제 하락의 시작입니다. 자, 먼저 2022년 올해는 경제 침체, 누가 뭐래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내년은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2024년에서 2026년은 경제 안정입니다. 만약에 이 코스로 안 가면 경제 위기예요. 경제 위기가 터지면 더 심각해지겠죠. 이제 경제 위기를 안 돌아온다고 치고 판단해 보자고요. 올해 경제 침체, 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했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주식 가상화폐 폭락했죠. 결국은 부동산 하락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경제가 서서히 회복할 건데 물가 상승률이 이제 아무래도 폭등했다가 조금씩 상승률이 줄어들 겁니다. 금리는 정체될 가능성이 커요.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 이거죠.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선행지수라서 반등할 가능성이 커요. 즉 이것도 6개월 이상은 지나야 반등한다는 얘기니까 함부로 막 들어가지 마세요. 부동산은 이때 폭락합니다. 오히려 후행으로서 내년이 더 위험해요. 부동산은. 자, 2024년부터 26년까지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즉 물가는 완전히 안정을 차지했고 금리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너무 높으니까 이제 계속 올리면 주식 가상화폐가 폭등, 부동산도 이제 상승 시작. 항상 부동산 상승은 2024나 빨라야 5년부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이 개념으로 본다면요. 이제 부동산 매도자들, 매도 타이밍과 조심할 점. 매도자가 조심할 점. 매수자가 조심할 점. 빨리만 팔아달라. 4억 낮춰도 안 나간다. 속타는 집주인들. 정말로 이렇게 전화를 받다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5만 잡동사니 방법을 다 쓰는데 몇 가지 효험을 보는 것들도 꽤 많아요. 자, 이거 보시면 부동산 매도 타이밍. 상승 꼭지장에 원래 이제 꼭지를 안다면 매도를 해야죠. 제가 작년에 꼭지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작년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변곡점. 변곡점은 지금입니다. 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떨어지는 올해 초였죠. 그리고 절대 금지. 해서는 절대 안 될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 매도자입니다. 먼저 상승 꼭지 판단 요인. 이게 상승한 기간하고 상승한 가격 폭, 각종 지표, 뭐 시세라든가 거래량 다 나오잖아요. 또 해외 집값을 봤더니 작년이 꼭지였다는 게 드러납니다. 못난이가 올라간다는 것도 꼭지의 징조예요. 지방 아파트가 뛴다든가, 그 지방도 막 외곽 있잖아요. 외곽. 수도권도 외곽. 그동안에 움직이지도 않았던 외곽. 외곽이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앞으로 최고 부자 동네 된다고 착각을 하고, 나홀로 아파트, 움직이지도 않았던 나홀로, 빌라, 얘들이 뛴다는 것은 이게 끝물 징조예요. 거품이 많아서 경고. 자, 국내의 기관들이라든가 전문가들, 부자들이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작년에. 자, 이 타이밍을 놓쳤어도 지금 변곡점인데 판단 요인. 상승과 하락이 지금 막 섞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하락했어요. 지금 전국 모두 다 하락입니다. 자,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락 요인, 사이클상으로 이미 떨어질 때가 됐어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 서울은 14년부터 22년까지 8년을 뛰었어요. 작년까지 7년을 뛰었어요.
떨어질 때 됐네요. 자, 금리 인상 이게 핵폭탄입니다. 각종 지표, 모든 지표가 하락을 가리켜요. 지속적 매도, 예를 들면 왜 매도를 해야 하냐면 안 팔린다고 걷어들이면 안 돼요. 3억짜리가 대부분 8억으로 뛰었다. 서울은 더 뛰었죠. 3억이 8억으로 뛰었는데 결국 어디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냐? 4억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8억이 현재는 한 7억 이렇게 매물이 나왔을 거예요. 6억 5천 7억. 그 가격이라도 던져야 한다고요. 7억이 아니라 6억대라도 팔아야 돼요. 왜냐? 뭐 장담은 못하지만 4억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4억 윗선은 지속적 매도를 판단해라. 자,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될 거 매도 타이밍. 호재를 맹신하지 마세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여기 내년에 못 들어오니까 올라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집이라는 것은 입지 좋은 곳이 쭉 나쁜 곳으로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보다 비싸 보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다. 그 하락장에 비싸 보이면 다 떨어져요. 오히려 거기는 전철이 들어서고 GTX가 들어설 때 더 폭락하는 거예요. 왜? 올라갈 때 거품이 이미 껴버렸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여기 내년에 전철 들어오면 여기 뛴다고. 아니 여기가 다 떨어졌는데 입지가 좋은 데가 떨어지는데 얘가 거기를 추월하겠어요? 실제로 과거의 사례가 그래요. 자, 전철, 주변 개발, 뭐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빠르고 피가 뭐 6억 붙었으니까 걔들 피 2억으로 떨어진다고 6억짜리가. 자, 이런 것들 폭락한다고 분명히 썼어요. 입지를 맹신하지 마세요. 여기 강남은 이제 안 빠진다. 강남 불패다. 한강변, 한강이 보인다. 수도권, 지방에서 최고 입지니까 여기는 안 빠진다. 부자동 내라. 천만에 만만에. 여기가 제일 폭락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기가 제일 많이 떨어진다고요. 자, 입지 대비 폭락. 강남부터 지방까지 서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재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중요하냐? 올라갈 때 또 반등을 하겠죠. 자, 이제 부동산 매수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들. 이번에는 반대로 매수자입니다. 자, 지금 매수 피할 곳 먼저 미분양 잡으면 안 돼요. 자, 미분양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고분양가 미분양. 입지가 아주 안 좋아서 뭐 쉽게 말하면 비조정 지역들 미분양 천지죠. 근데 걔 아무 때나 팔 수 있다고 말에 꼬드김에 넘어가 가지고 사 망하는 거죠. 입지 열세. 두 번째. 세 번째 나홀로. 자, 나홀로 아파트 뭐 200세대 300세대도 안 되는 것들 분양받은 거. 마지막 아파트가 아닌 오피나 빌라나 이딴 거 잡는 사람들. 자, 최고 조건. 이것은 지금 안 팔리다 보니까 정부도 조건을 좋게 줘요. 자, 무이자입니다. 이자 후불제로 줘요. 발코니, 옵션 무료, 상가는 70%나 대출을 해줘요. 얼마나 안 좋으면 그렇게 해주겠어요. 회사 망하지 않게끔 하려고 정부가 보증 서는 거예요. 그런 건 모르고 그냥 막 이런 호조건이니까 덥석 잡아. 조건이 좋을수록 안 좋다. 기억하세요. 자, 이제 과장 허위에 또 쏘가려면 경쟁률이 뭐 여기는 셌었는데 뭐 이게 어쩌다. 이거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수가 뭐 400개나 있는데 400채나 있는데 뭐 100채밖에 없다는 둥. 회사 보유분이라는 둥. 말은 참 좋죠. 무슨 회사 보유분이에요. 얼어 죽을 미분양이지. 부적격. 뭐 부적격자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은 한국감정원으로 통일하면서 부적격자가 확 줄었어요. 금매. 많이 뛴 금매. 3억 아파트가 8억으로 뛰었는데 7억이라고 해서 금매물이라고 해서 맨날 전화 오죠. 여러분들한테. 이게 금매입니까? 자, 분양권 조합원 프리미엄이 2억 올랐어요. 분양권 같은 게. 그런데 1억으로 떨어져서 1억 당신 지금 사면 1억 번다. 이런 걸 왜 잡아요?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다음에 빠지면 마이너스 2억으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 플러스 2억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억으로 떨어질 수 있다. 자, 매물 높고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떨어지는 곳은 전국이 없습니다. 2억이 5억을 올랐다면 2억을 올랐는데 여기가 지금 안 빠지고 있어. 이 지역들이. 그런데 마이너스 5천이라고 해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잡는 거야. 이게 4억 5천에. 이 사람은 나중에 지옥길을 갈 가능성이 커요. 2억까지는 안 빠지겠지만 4억 5천에 잡았으니까 3억. 자, 못난 일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막연한 재개발, 빌라, 다세대, 오피, 입지 좋지 않는 곳들. 이런 걸 왜 잡습니까? 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비주택.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이거 잡아. 땅이 제일 안 좋다고 했어요. 땅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땅이. 상가, 오피스, 공장, 뭐 아파트형 공장. 쓸데없는 집에 안 들어간다고 이런 거 잡았다가 쫄딱 망하죠. 얘들은 팔리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호재, 뭐 GTX가 있고 전철이 들어서고 지역주택조합,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했다가는 안 되겠죠. 자, 이제 지금 잡으면 좋지 않은 거 네 가지를 또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자, 고물가, 고금리 습격했어요. 미친 집값이 급락 공포로 돌변했다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집 잡으면 위험한 것. 자, 2020년 또는 21년 뒤늦게 뛴 곳들이 안 좋아요.
뭐 17년부터 꾸준히 뛴 것들은 좋은데 특히 21년 작년 지금도 뛰고 있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안 좋으면 이제서 뛰겠어요. 사람들이 보지도 않다가. 좋은 곳들은 이미 다 꺾였어요. 물론 특이하게 강남이나 이런 데가 이제 꺾였는데 그거 제외하고 대부분 입지가 막 외곽인 곳들이 뛰고 있잖아요. 자, 경기도나 인천의 외곽들 보지도 마세요. 광역 외곽, 광역시도 외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 시군들이 막판에 뛰었지 뭐 군산이라든가 무슨 저기 강원도 속초라든가 이런 데를 왜 잡습니까? 자, 지방의 시군들 안 좋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빌라, 오피스텔, 땅, 상가 여러 번 말합니다. 나홀로 아파트, 강남의 못난이, 강남에 100세대밖에 안 되는 것들 지금 2, 3년 전부터 폭등했어요. 그전에는 똥값이었어. 누구 말 맞다는. 강남이라는 이유로 너무 뛰었는데 걔들 다른 것은 30억 하니까 얘가 뭐 한 15억 하니까 싸 보이죠. 얘 다음에 망합니다. 망해요. 강남이라고 해서 나홀로 아파트 잡으면 망하는 거고요. 또 하나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 잡으면 끝장이에요. 자, 이제 하락하는 지역 용산, 강남, 서초, 분당, 일산, 평촌 뭐 1, 2기 신도시 들끓어 놓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로 들끓어 놓고 그 다음에 부산이라든가 광주, 전라북도가 제일 늦게 빠졌죠. 이런 데는 망합니다. 왜 망한다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안 빠졌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른 곳들은 조금씩이라도 빠지고 있는 중인데 얘는 한 방에 빠져버려요. 자, 좋지 않은 곳들 미분양, 고분양 얘들 나쁘다고 했고 비조정 지역은 다 안 좋아요. 얘 전매 제한 되는데 뭐가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으면 전매 제한이 풀렸고 그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물건 팔아먹으라고 정부가 허락한 거야.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회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세요? 자, 그 다음에 비아파트, 비주택, 주택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 것들 하지 말라고요. 상가 따위, 땅 이런 거. 막연한 재개발. 돈이 적으니까 막연한 재개발 묻어놓으면 뭐 돈 번다고? 묻어놓으면 개뿔 돈 법니까? 자, 10년 안에 재개발 안 되면 얘 20년 걸려. 30살 때 신혼 때 사놨는데 50살 때 되네만에 해. 하락장에는 이게 거리가 이게 속도가 안 붙으니까 가성비 별로인 곳. 자, 1, 2기 신도시 택지지구 같은 돈이면 이곳 안 좋아요. 같은 돈이면 1, 2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왜 안 좋냐? 특히 신도시 너무 비싸. 이 돈이면 서울로 가세요. 서울로. 두 번째, 경기도 인천의 비싼 곳들 입지가 좋다고 비싼 곳들 예를 들어서 광교나 유래 그 돈이면 서울로 가시라고요. 나중에 역전되니까. 세 번째, 외곽인데 비싸. 하여튼 수도권 저기 평택이나 뭐 파주나 양주나 이쪽 사이드인데 되게 비싸. GTX 때문에. 걔들 그런 거 잡을 바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가세요. 자, 지방에 비싼 모든 곳. 지방은 모든 곳이라고 해서 해운대, 수영구, 대구 수성구. 자, 이런데 변수가 많아요. 인구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서울처럼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제 금리 인상의 4가지 종류.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자, 금리 인상 4가지가 뭐가 있느냐? 자, 0.25%. 보통 우리나라는 0.25% 인상하죠. 0.50%, 0.75%, 1%. 이게 다 명칭이 있어요. 명칭이. 자, 0.5는 제일 조금 올렸다고 해서 베이비 스텝 그래요. 0.59 이번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올렸죠. 빅 스텝이라고 해요. 크게 올렸다고 해서. 근데 더 크게 올렸다고 해서 0.75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캐나다가 울트라 스텝, 그러니까 자이언트보다 더 큰 울트라 스텝, 이름도 참 잘 짓네요. 1% 올렸어요. 미국도 이번에 7월 달에 자이언트냐 울트라냐,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0.25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0.25 한 번에 인상하죠. 한국처럼 자주 금리 인상을 할 때 자주 우리나라는 하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베이비 스텝을. 보통 물가, 대출, 자산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상태. 자, 이번에 우리나라도 빅스텝이었고 미국은 계속 빅스텝을 많이 하죠. 왜냐? 금리 인상이 과도한 수준 0.50을 한 번에 인상하는 건데 그 이유가 있죠. 자, 미국에서 인상 횟수를 미국은 많이 안 해요. 횟수가 적으니까 빅스텝을 자주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물가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가가 많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빅스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빅스텝을 함으로써 자산이 폭락한다고요.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동산. 자, 0.75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긴박한 수준이에요. 과도 정도가 아니라 긴박해. 0.75 한 번의 인상. 물가 폭등 등 비상 상황에서 가끔 진행하죠. 자, 보통 물가
대출, 자산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에요. 이거 때려버리니까 미국 지금 부동산이 꺾여버린 거예요. 자, 울트라 스텝. 금리상의 최고 수준인데 1% 한 번의 인상. 자이언트 스텝으로 못 막을 때 아예 바로 때려버리는데 캐나다가 이번에 때렸어요. 하락장 활용 2주택. 자, 그냥 아무튼 이런 것들. 자,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 집값 폭락 중. 한국 연동. 실제로 볼까요? 이거 90만 달러까지 갔던 뉴질랜드 집값이 쭉 내려가고 있네요. 이게 금리, 기준금리가 이렇게 0.25에서 무려 2.50까지 올라왔죠. 뉴질랜드도. 그러니 지금 95만까지 갔던 게 한 3만 정도로 내려왔어요. 많이 빠졌죠. 그리고 캐나다. 지금 쭉 올라가다가 여기 80만 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한 65만으로 엄청나게 빠졌네요. 1.50%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스웨덴. 자, 꼭지까지 찍고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리 0.75까지 올라갔고. 그런데 튀르키예라고, 이게 터키예요. 자, 투르크족인데 거기에서 따온 말이죠. 튀르키예.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물가가 난리다 보니까 오히려 집값이 뛰고 있어요. 왜? 돈 가치가 추락하니까. 여기는 특이한 경우예요. 특이한 경우. 솔직히 튀르키예를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에이, 무슨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이지. 자, 이제 밑에 볼게요. 미국, 한국, 글로벌 집값 흐름 쌍둥이 코로나 이후 거품 보면, 자, 미국 잡아봐요. 이게 미국발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다 막판에 폭등. 이게 우리나라예요. 거의 비슷해요. 진짜 쭉 떨어졌다가 폭등, 마지막에 폭등. 자, 그 다음에 이게 글로벌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가, 자, 이렇게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마지막에 폭등. 됐죠? 이렇게 반드시, 이게 지금 몇십 년이냐면 22년 그래프래요. 이렇게 닮았잖아요. 이렇게 닮았는데 이걸 무시한다? 말이 안 되죠. 자, 코로나19 이후 한국 집값 상승률 전 세계 56개국 중에 4위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터키, 튀르키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에요.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많이 거품이 상승했는지. 이렇게 좀 사실상 OECD에서 못 사는 나라들이 이렇게 앞을 차지했고, 비교적 잘 사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죠. 자, 이제 전국 미분양 쌓이고 분양 전망지수 급락. 미분양이 19,000, 17,000, 27,000 이렇게 늘어났어요. 해마다. 이때 좀 줄어드는가 싶더니 늘어나 버렸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도 어떻습니까? 여기 꼭지 찍고 20년, 21년에 꼭지 찍고 쫙 급락하고 있죠. 이제 전국 분양 전망지수 계속 내려가고 있죠. 100 밑으로. 100 밑이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 수도권 0.05 빠졌고, 서울은 0.04, 전국적으로도 마이너스 0.03. 대구 루트, 이게 경부선 루트 봤더니 인천 마이너스 0.07. 인천은 폭락하고 있네요. 진짜로. 인천, 서울 마이너스 0.04, 경기 마이너스 0.04, 세종 마이너스 0.16, 대전 마이너스 0.05, 대구 마이너스 0.13, 울산 마이너스 0.03, 부산 마이너스 0.02. 이렇게 지방도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최근에 와서 7월달 이게 5, 6, 7월의 모습이에요. 자, 전국, 서울, 인천, 경기 할 것 없이 다 폭락을 했네요. 자, 올해 아파트 거래 10가구 중 9가구 중소형.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지금은 옛날에 3, 4인 가구가 많았는데 1, 2인 가구가 무려 64%나 차지해요. 이렇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아니 3, 4인 가구가 돈을 더 벌지 1, 2인 가구가 더 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기준금리는 이렇게 올라왔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소형만 거래가 많이 됐어요. 또 싼 것들만. 지금 7, 8억 밑으로만 거래가 됐지 10억 이상은 거래가 안 돼요. 부산, 대구, 대전 계약 취소 난리.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온통 추락하는 화살표가 보이네요. 앞으로 부동산 흐름이 계속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파격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해외 집값이 무서울 정도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택은 경쟁력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